지방에 이렇게 500, 1000만 원짜리를 계속 사고 팔고 불려왔거든요. 그게 커지면서 그 돈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경기도 사대장이라고 하는 용인, 안성, 평택, 화성 그런 쪽에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더 극대화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충청권은 20년 전에도 1000만 원으로 가능했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좀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야 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경매 매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건물 경매도 좋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토지 경매가 더 경쟁이 덜 치열하기 때문에 자기 걸로 낙찰 받기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대박 땅꾼 전홍규 작가님 모시고 토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명 대박 땅꾼으로 땅으로 한번 대박을 내고 싶어서 벌써 20년 동안 2005년도부터 20대 후반부터 지금 벌써 40대가 됐는데요.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제 고향이 충청도라서 충청도를 시작으로 지금은 이제 수도권도 투자하고 있고요. 제주도까지 지금 발을 넓혀서 열심히 지금 초심 잃지 않고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토지 투자가 굉장히 네. 괜찮다, 수익률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작가님께서는 아파트 투자보다 오히려 토지 투자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성격이 또 저랑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금도 별로 없었고요. 사실 아파트를 500만 원, 1000만 원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 저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저도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어디를 투자할까? 사실 그때 당시 제 또래는 다 주식이나 이제 이런 거 뭐 아파트도 관심 있었지만 아파트는 또 일단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뭘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또 아버님이 딱 때마침에 그 토지 관련 책을 건네주셨는데 그 책에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가능하다. 좀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또 거기에 제 고향이 충남 서산이거든요. 서산이 돈이 된다. 딱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직접 내려가 보니까 실제로 거기가 좀 그때 당시 붐이 일어나가지고 땅값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저는 땅에 투자했고, 저는 사실 좀 약간 주식은 계속 이거를 화면을 봐야 되잖아요. 이제 워낙 급락하니까. 근데 땅은 계속 조금 약간 끈기 있게 좀 가져가야 된다는, 좀 그게 제 성격이랑 또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원래 워낙 좋아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발품 파는, 저는 지금도 땅을 보러 가면은 맛집도 검색해서 맛집도 근처에 가고 여행 가는 기분으로 간다는 게 참 저랑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네.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억대 자산가가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스토리가 정말 궁금하네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3천이 100억이 됐다는 거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제가 사실 20년간 이렇게 열심히 발품 팔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방에 이렇게 500, 1000만 원짜리를 그동안 이제 계속 사고 팔고 불려왔거든요. 그게 커지면서 그 돈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좋은 곳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주로 언급하는 경기도 사대장이라고 하는 용인, 안성, 평택, 화성 그런 쪽에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더 극대화되고, 지금은 또 하남까지, 제가 지금 하남에 건물을 져가지고 거기다가 제 집 겸 사무실 겸 유튜브 촬영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자금 없는 분들을 좀 이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처음부터 너무 이 서울 수도권은 비싸니까 조금 눈을 좀 낮추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충청권은 20년 전에도 1000만 원으로 가능했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1000만 원으로. 물론 이제 좀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야 되고, 특히 일반 매물은 사실 쉽지 않지만 저는 그때 당시 저는 경매로 좀 재미를 봤고, 지금도 경매 시장이 워낙 지금 불경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기가 안 좋을 때 경매 매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 시청자님, 구독자님들 한번 경매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경매도 건물 경매도 좋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토지 경매가 더 경쟁이 좀 덜 치열하기 때문에 자기 걸로 낙찰 받기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경매나 특히 또 공매라고 있는데요. 그 두 개를 잘만 활용하시면 저처럼
뭐 100억까지 충분히 더 저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그 근처까지 저는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땅 투자를 하면서 네. 난 이렇게까지 해봤다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좀 공유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도 예전 갑자기 이제 저의 가슴 아팠던 추억들, 저도 초기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이야 땅은 제가 쉽게 이제 일명 똥방이라고 하는 이장님들한테 제가 굳이 부동산에 안 가더라도 저한테 문자로 다 오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좋은 땅 저는 골라서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제가 의지할 만한 데가 현재 부동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면은 그때 당시 제가 젊었잖아요.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젊은 사람이 갑자기 와서 다들 원래 어르신들이 부동산 복덕방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 과연 이 친구가 돈이 있을까 의구심도 갖고 돈이 없는 그냥 공부하러 온 사람으로 취급해가지고 제가 문전박대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 가슴 아픈 추억들이 많았는데 그걸 빌미로 저는 저도 이제 갑자기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냥 휴가를 제가 한 일주일 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 놀러 간 게 아니고 땅 보러 일주일간 저는 충청권이나 제가 그때 난 새만금을 좋아했는데 새만금에 일주일간 있었어요. 현장에 가서 제가 뭐 진짜 잘 돈도 없어가지고 이제 좀 뭐 차 안에서 자기도 하고 찜질방에서 자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일주일 이상 있다 보니까 현지인들과 좀 친해져가지고 제가 원래 좀 전형적인 내성적인 스타일인데 그래도 땅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또 용기 내서 철판 깔고 동네 주민들 이제 바깥으로 사들고 가면서 최대한 이렇게 노력하니까 막걸리 사들고 가니까 좀 그때부터 좀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이 꼭 무조건 텃세가 세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혀 보면은 의외로 이렇게 좀 정감 있고 잘 대해주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좀 이렇게 몇 번 찾아가니까 눈도장 찍으면은 충분히 마음의 문을 열고 그때부터 좋은 매물이 부동산을 낀 매물은 사실 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매물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저는 직접 다이렉트로 지주 직거래로 하면은 5천이 아니고 최소 1,000만 원 싸게 3, 4천만 원으로 그 땅을 살 수 있었거든요. 물론 또 대출 끼고 제 돈 50% 대출 끼면 제 돈 1,500만 원만 있으면 됐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어렸을 때 좀 많이 좀 부딪히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땅 투자의 고수가 될 수 있었던 핵심 비법은 네. 뭐라고 보세요? 뭐 고수에게 배우는 거 아니면 노력, 전략, 임장? 그렇죠. 지금 사실 난 사실 그게 다 맞습니다. 뭐 노력, 임장, 전략 이런 게 다 필요한데요.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주변에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실천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저는 남들이 고민할 때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실천, 질러라 약간 그런 계속 지금까지 그런 마인드로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20년을 해왔는데 가끔가다 저희가 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무실이 강남에 있는데 하다 보면은 저한테 오랜만에 10년 만에 와가지고 하소연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10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그때부터 자기가 10년 동안 했으면은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을 텐데 10년 동안 자기 공부만 했대요. 그걸 보면서 참 저도 안타까워. 그래도 그 구분을 10년 만에 하긴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10년이나 세월에 너무 좀 시간이 좀 아쉽기도 하고 저는 제일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이론보다 실전이다. 일단 질러라. 물론 알고 질러야 되는 게 좋겠죠. 물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책도 쓰고 있고 책을 뭐 제 책이 아니더라도 토지 관련 책이나 요즘 뭐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토지 투자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수많은 유튜버가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용도 지역 이런 기본적인 토지 공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다 알 필요 없고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충분히 지목이 뭔지 용도 지역이 뭔지 그정 간단한 법령만 많이 나오는 게 사실 딱 정해져 있거든요. 10%만 잘 공부하시면은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장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임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사실 주말마다 제가 일요일날 우리 회원들 사람들 데리고 임장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참가하시면은 제가 이제 아까 수도권 사대장이나 충청도의 뭐 당진이나 유망한 지역들을 제가 제 노하우로 이렇게 알려드리면 금방 이제 아마 와닿을 건데 근데 초보자들이 사실 혼자서 임장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어렵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당장 이 방송을 보시고 바로 그냥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 물건 검색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 예를 들면 뭐 평택이다. 그럼 평택 물건을 검색하셔가지고 토지 매물 사실 많거든요. 거기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번지수 잘 나와 있잖아요. 한번 가보시고, 아니면 평택 부동산에 검색창에 부동산 리스트 많잖아요. 거기다 아무데나 전화하셔가지고 나 평택 땅 사고 싶다. 그러면 얼마 투자금이 얼마냐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나 1억 있다. 그러면 사실 평택에서 1억 가지고는 좀 이렇게 잘 응대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평택은 이미 가격대가 올라가지고 1억 가지고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 본인이 돈이 1억밖에 없다. 그러면 좀 과장해서 부동산 사장님한테는 나 3, 4억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다양한 매물을 소개받을 수 있고, 왜냐면은 대출이 또 잘 나오기 때문에 1억짜리도 2억짜리 매물을 자기 돈 1억만 있으면은 1억은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굳이 자기 있는 돈 그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직접 했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좀 좋은 좀 응대를, 부동산 사장님들이 응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게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주변에 부동산들이 많이 있는데, 땅 같은 경우는 땅은 넓은데 네.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동산이 또 잘못 찾아가면은 그 현지인이 아니시고 외지에서 네, 와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네, 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부동산을 잘 찾아가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 또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부동산도 잘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획부동산이 일반 부동산인 것처럼 가장해서 또 차린 경우도 있고요. 또 간판 이름에 뭐 강남 부동산, 지방인데 간판 이름에 강남 서울부동산 이렇게 적혀 있으면 실제로 외지에서 온 약간 오래되지 않은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아예 간판 이름이 토박이 부동산이나 아예 간판 이름이 원주민 부동산, 그런 데가 오히려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가시는 게 좋고, 사실 부동산들이 몰려있는 곳은 우리나라 어디를 뭐 경상도건 전라도건 어디 제주도건 어디를 가거나 몰려있는 곳이 딱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 시청 주변 아니면 군청 주변에는 제일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되나 사실 고민하지 마시고 시청 찍고 군청 찍고 가시면 그 주변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사실 가서 한번 이렇게 몇 군데 가시면은 이렇게 잘 응대하는 데가 있거든요. 잘 대해주시는 데다 딱 그분한테 논도장 찍고 그분한테 좀 계속 귀찮게 좀 하셔가지고 매물 달라 하면은 그분도 좀 감동받아서 좀 챙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좀 그렇게 발품을 시청, 군청 주변에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는 네. 그 수익형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매달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땅도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3억이면 월 300만 원 정도 받는 네.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네. 너무 궁금하네요. 사실 이거는 이제 토지연금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지연금이라고 해서 실제로 원래는 이제 10억, 9억짜리를 요즘 경매 시장이 워낙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3분의 1 가격에 이렇게 9억짜리가 3억 반의 반값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정가가 9억이면 나라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300만 원을 준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받고 분도 꽤 계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60세 이상부터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대, 50대는 이 방송을 보시는 40대, 50대는 물론 60대가 넘으셨다 하더라도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시면 평생 이 3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 300만 원만 받으면 웬만한 생활이 다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막 비싼 취미가 아니면은. 그래서 다른 데서도 연금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거 더해서 더 이익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따로따로 300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총 600만 원 합쳐서 그렇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물론 자격 요건이 좀 있고요. 제일 큰 요건은 본인이 농사를 5년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초보자는 이 부분에서 딱 듣자마자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농사를 져본 적도 없고 뭐 막막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쉽습니다. 제가 그런 컨설팅도 하고 있고, 간단히 팁을 알려드리면, 농사를 꼭 자기 땅에다 하는 게 아니고 임대한 땅 월 얼마 주고 임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분은 서울 인근에 뭐 양평이든 뭐 김포든 이런 인근에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또 농사짓기 쉬운 작물을 심으면 됩니다.
굳이 매주 갈 필요 없고 한번 심어 놓으면은 예를 들면은 대추라든지 호박 이런 간단한 아니면 나무를 심던 나무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 걸로 단연생 알아서 자라는 특히 인삼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자기가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쉽게 잘할 수 있는 거를 잘 해놓으면은 농업인이 이렇게 자격 요건, 농지 연금 받을 자격 요건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좀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도 우리 같은 도시민도 충분히 지금부터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근데 60세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또 하나 이제 추가 팁을 알려드리면 사실 땅을 2차선 대로변이나 6m 대로변이라고 하면은 당장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창고 부지를 만들면 되거든요. 창고 부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농지, 전답 뭐 이런 걸 과수원을 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농지라고 해도 거기를 이제 뭐 본인이 직접 창고를 짓거나 아무냐 이쁘게 좀 성토로 좀 살짝 이쁘게만 살짝만 해더라도 성토비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럼 뭐 500만 원이든 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땅을 이쁘게만 해놓으면 창고를 찾는 분들이 거기 지나가다가 그 땅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추가로 팁을 알려드리면 땅 옆에다가 팻말로 창고 부지 이렇게 써놓고 공장 부지 이렇게 써놓고 팻말을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그 번호 그걸 보고 연락이 또 물론 전화번호 적어놔야겠죠. 그러면 연락이 꽤 많이 오거든요. 대신에 창고나 공장 부지는 6m 이상의 땅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 한 대 들어가는 도로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명심하시면 충분히 지금도 60세 아까 농지연금이 아니더라도 땅으로도 이렇게 수익을 300만 원까지 받으려면 물론 좀 비싼 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50에서 뭐 100만 원, 뭐 100만 원 내외 정도의 임대 수익, 창고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땅은 전국에 널려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점을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경매로 사야 싸니까 경매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살 때 그 기준, 가격 기준을 네. 우리가 표준화된 가격이라는 게 네. 없잖아요. 네네, 사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 땅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신 그 점 때문에 토지의 접근성이 일반인들이 토지 시장에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세가 우리가 뭐 인터넷을 보든 어디를 보든 다 편히 볼 수 있는데 땅은 비교가 거의 없습니다. 옆에 땅이라고 해도 땅값이 많이 틀리고 도로 하나 끼고 있더라도 여기는 평당 10만 원인데 도로 옆에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만 원짜리는 건축이 안 되는 절대 농지고요. 100만 원짜리는 건축이 잘 되는 계획관리 지역. 이런 식으로 도로 하나 끼고 보통 용도 지역이 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어렵고 대신에 이제 요즘은 그나마 좀 주변 시세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바로 요즘 그 디스코 앱, 그 지도 앱 들어보셨나요? 디스코나 밸류맵, 땅야 이런 세 가지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중에 자기한테 맞는 걸 한번 보시면은 거기 안에 우리가 굳이 예전에는 등기부 다 일일이 주변 땅을 떼봐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 없이 편하게 조건 검색으로 다 되고 뭐 예를 들면 1억 1평당 100만 원 미만, 50에서 100만 원 미만 조건 검색을 해달라. 그러면 다 그렇게도 뜨고요. 그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실제로 최근에 만약에 내 인근에 반경 100m 이내에서 평당 50만 원이 몇 번 거래가 됐다. 그러면 대충 그 정도 시세라고 눈치가 챌 수 있죠. 그래도 앱을 잘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는 파악은 되는 편입니다. 네. 아무리 싼 땅이라 하더라도 네. 투자하면 안 되는 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땅일까요? 제가 방금 살짝 언급한 이제 절대농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근데 아마 들어는 보셨을 텐데 이게 정확히 어떤 땅인지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바로 지방에 가시면 바둑판처럼 아주 이쁘게 생긴 땅이 있거든요. 땅은 상당히 이쁩니다. 아주 네모나고 땅도 크고 거의 1000평 단위로 이렇게 자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땅 모양은 이쁘지만 우리가 사실 그 땅은 거의 논이잖아요. 논. 우리나라가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거기는 쌀을 보호해야 되는 나라의 이제 그런 임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대 바둑판처럼 자른 땅은 거기다 개발 제한을 해놨어요. 그래서 건축이 안 되고 물론 건축이 할 수 있는 분은 농업인 아까 말씀드린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데 우리 같은 도시민들은 일반인들은 거기다가 집을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 제한 때문에 땅값이 싸고 근데 초보자들은 여기서 이제 룰을 범하는 게
개발지 인근에 이런 절대 농지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 하나 끼고 계획관리지역은 평당 100인데 길 하나 건너서 이런 절대 농지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바로 개발지가 코앞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저도 이제 그런 실패 사례가 하나 있는데 개발지 인근이니까 이게 풀릴 것 같거든요. 그 생각으로 하시면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는 겁니다. 풀릴 수도 있지만 안 풀릴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안 풀린다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1000평을 평당 10만 원 주고 사면 이제 1억이잖아요. 1억의 거금이 거기다가 묶이는 겁니다. 다른 데 좋은 데다 차라리 100평짜리 평당 100만 원짜리 계획관리 사면 돈이 더 되는데 같은 1억이라고 하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이 되냐 안 되냐가 땅의 가치를 평가하고 건축도 단독 주택만 지을 수 있냐 아니면 다가구, 상가, 근생까지 지을 수 있냐에 따라서 땅값이 그래서 이제 상업지가 제일 비싼 거겠죠. 예, 그런 땅의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명심하시고 절대농지나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맹지도 뭔지 아시죠? 네. 도로가 없는 땅도 당연히 하시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지 인근의 맹지는 또 인기가 많아요. 초보자들은 일단 자기가 돈이 자금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땅은 1억이 들어가지만 맹지는 예를 들면 3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 개발지 바로 앞에 개발지가 바로 눈에 보이는 100m 앞이다. 그럼 또 유혹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은 길이 없지만 분명히 저 개발지가 개발이 되면서 인근도 좋아진 도로도 닦아줄 것 같다. 그걸 기대하고 들어가신다고요. 근데 본인의 생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개발이 앞에 되더라 하더라도 그 땅까지 맹지가 풀린다는 거는 또 운에 맡겨야 되거든요. 안 풀릴 가능성 높고요. 예, 그래서 절대로 맹지도 하시면 안 되고 맹지도 맹지 나름인 게 제가 지금까지 저도 제 유튜브 채널도 있고 500개 제가 영상 중에 제일 많이 보신 영상이 맹지라는 탈출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170만 조회가 나왔는데 그걸 보시면 좀 팁이 될 수 있고요. 맹지도 탈출 가능한 맹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어라고 있어요. 국어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사도를 통해서 도로 사용 승낙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탈출 가능성 있는 거를 저는 A급 맹지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 A급 맹지가 아닌 B급, C급 그런 탈출하기 어려운 맹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런 맹지랑 절대농지 두 개는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